10월 13일 월요일 오늘 주간 두 경기, 야간 두 경기 이렇게 있죠. 예, 경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구 경기는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예보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대구 자체가 좀 천연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포시 경기니까 최대한 기다려서 하려고는 하겠죠. 예, 그런 점들. MPB가 좀 두 경기로 빡빡 끝나가지고 좀 아쉽긴 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한 경기라도 더 있는 게 좋은데 두 경기로 그냥 호로록 호로록 끝나버려가지고 굉장히 아쉽다. 일단 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날 확실히 좀 어려운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금액 다운해서 어제는 조금 좀 가볍게 좀 접근을 하셔라 했는데 그래도 한 박스 잘 건져왔고요. 창원 LG 승에다가 욕구배. 어제도 사실 올킬을 좀 낼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삼성 프렌이나 오바도 좋게 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어제 KT 경기 대참사 언더팀들 둘이 만나가지고 언더게임 할 수도 있긴 한데 6이상의 슛감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오바를 봤는데 KT 올해 진짜 너무 레전드 아니냐? 진짜 뭐 언더팀인 거 알고 있지만 좀 정도가 좀 지나치네요. 그리고 어제 메이저리그 단콩 경기였잖아요. 그죠? 원래 단콩 경기일 때 너무 빤히 보이는 경기는 좀 별로예요. 사실. 그죠? 좀 그래도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들은 그냥 분석대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빤히 보이는 경기 있잖아. 이 경기는 반대로 볼 수 없다. 어제 메이저리그가 그랬죠. 토롱이야 뭐 빠따로 다 후드로 패고 있고 그리고 시애틀이야 지금 뭐 완전 너덜너덜한 상태로 지금 온 거고 포시 한 경기 데미지가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토롱이가 패배를 했다. 역시나 이제 어제 교훈은 한 경기일 때 너무 빤히 보이는 경기는 역시나 좀 위험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빠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토롱이의 최대 장점은 빠따고 최대 단점도 빠따거든요. 그죠? 나머지 선발하고 불펜 쪽은 너무 별로라는 거. 그리고 빠따로 후드로 패지 못하면 이제 진다는 건데 시애틀 선발 중에서 가장 티어가 최근에 떨어지는 브라이스 밀러를 상대로 물론 최근 폼이 나쁘진 않죠. 밀러가. 그렇긴 한데 너무 꽉 막혀버렸다. 이런 것들은 이 빠따의 불안정성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토롱이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선발을 내놓고 패배했기 때문에 시리즈가 굉장히 여기는 진흙탕 싸움이 될 가능성이 커져버렸어요. 그죠? 이런 상황이면 시의 티어가 올라가긴 하지만은 시에도 너무 많이 투수를 쓰고 왔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두 경기이기 때문에 잡설들을 좀 많이 늘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경기가 좀 적어요. 저는 이제 농구하고 야구를 메인으로 하고, 일단은 배구까지는 제가 그래도 메인급으로 하는데, 축구는 이제 경기가 너무 없으면 좀 넣어드리긴 하고, 근데 제가 올 시즌은 야구에 빡집중을 하느라고, 축구 쪽에 신경을 좀 많이 못 써가지고, 좀 팔로우를 많이 못하긴 했다. 그런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게 또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삼성 대 SSG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양 팀 다 이번 포시 플랜이 많이 꼬여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SSG 같은 경우에는 앤더슨의 장염, 설사병 이슈가 도지면서, 선발 플랜이 많이 꼬인 상태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 경기죠? 후라도를 내고 경기를 패배했기 때문에, 요건 데미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야, 뭐, 후라도 몇 개 던지지도 않는데 그게 뭔 상관이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은, 선발 투수가 루틴적으로 꼬였다는 부분들, 가뜩이나 최근에 후라도가 좀 폼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분명히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운영이었고 결국에 뭐 무리수하고 승부수는 저는 한 끗 차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건 무리수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뭐 사실 뭐 써볼 수 있는 운영이었다고 생각은 해요. 결과적으로 아실 뿐인 거고 그리고 후라도가 최근에 폼이 안 좋았는데 결과적으로는 폼이 안 좋은 게 좀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SSG는 역시 이제 뭐 빠따가 기대치가 좀 낮은 팀이잖아요. 근데 좀 쉬고 온 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 첫 경기에서 빠따가 좀 아쉬웠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빠따가 그래도 조금 좋아지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쉬고 온 팀들의 제가 특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죠. 올 선발은 원태인 나옵니다. 올 시즌 원태인다운 시즌을 보내고 있고요. 볼질이 극단적으로 적은 시즌이었다는 부분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올 시즌 특징은 홈에서 유독 잘 던졌다. 2.91로 홈에서 아주 좋았다. 포시 첫 경기 NC전에서 6이닝 무실점 4피안타 5삼진으로 역시 뭐 무결점 피칭을 했고요. 원태인은 뭐 큰 경기 경험도 나름대로 많은 선수고요. 큰 경기에서 나름대로 뭐 잘 던지는 선수고, 뭐 최근에 폼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일단은 뭐 포시 두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티어가 확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 오늘 5일 턴으로 나오는 거고요.
포시 한 경기 데미지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에서 확 별로가 될 가능성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원테이는 좀 기대감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하나 걱정스러운 부분은 SSG 상대 전적이 좀 유의미한 수준으로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선발 투수가 한 시즌을 풀로 치렀을 때 평균적으로 한 팀을 한 3번에서 4번 정도 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올해 3번, 작년에 4번 이렇게 만났는데 원태인 ERA나 평균 성적을 감안했을 때 올해 3경기에서 3.7, 작년 4경기에서 4.68이면은 이건 너무 별로죠, 사실. 그죠? 원태인은 그래도 2점대 후반이나 3점대 초반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요건 부분 좀 아쉽고 SSG 최근 10경기를 끊어보면은 이 3승 2패에다 ERA가 4.73이에요. 사실 뭔가 상성적으로 뭔가 흠을 잡아볼 만한 요소는 별로는 없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SSG는 빠따가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원태인이 뭐 좌우를 많이 가립니까? 아닙니다. 원태인은 어떤 투수입니까? 굉장히 육각형 타입이죠.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체인지업이 주구종이긴 하지만 슬라이더도 매년 잘 다듬어지면서 양쪽으로 휘는 변화구가 전부 다 좋은 선수란 말이죠. 굉장히 좀 크보 기준으로는 꽉 찬 육각형의 타입이고 좌우도 그렇게 많이 가리는 타입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SSG하고 궁합이 특히 뭐 좋다 안 좋다를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근데 유의미한 샘플 사이즈에서 SSG한테 안 좋았다. 이런 거는 당연히 SSG한테는 뭐 자신감이 될 수 있고요. 원태인한테는 조금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그래도 뭐 유독 안 좋았던 점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원태인이 뭐 크게 터지는 흐름 이런 거는 뭐 생각하기가 좀 힘들고 뭐 많이 좁아요 2점이 아닐까 그 정도 생각하고는 있어요. 원태인이 상대 뭐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포시 두 번째 경기다. 근데 요건 5일턴입니다. 가로 열고 4일턴 보통 4일턴으로 많이 나오니까 5일턴이고 SSG가 이제 세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타격감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긴 하다. 요 정도가 포인트일 것 같아요. 반대 선발은 이제 문제의 드류 앤더슨인데요. 이 친구가 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이제 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양반이 시즌 후반에 조금 좀 폼이 안 좋았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시즌 내내 뭐 그렇게 잘 못 던진 구간이 없었는데 시즌 말미에는 뭐 최근 5경기 자책점 기준으로 보면 1점, 2점, 2점, 3점, 1점. 앤더슨 기준으로 조금 좀 아쉬웠고 뭐 삼진 페이스도 꾸준히 괜찮았는데 5경기에서 런을 3방 맞았거든요. 요거는 조금 그래도 페이스가 조금은 좀 다운이다. 이렇게 좀 볼만한 요소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보도를 통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드류 앤더슨이 장염이 있었기 때문에 장염하고 설사병이 있었기 때문에 훈련도 제대로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컨디션일지 시즌 막판에도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닐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훈련을 하루 이틀 못한 것도 아니고 4일 동안 못한 거는 요건 좀 데미지가 있다. 근데 이 보도를 우리가 100%다 믿을 수가 있는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포시의 감독들이 하는 얘기에 그래도 한 30%에서 50%는 이 구라인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이런 뭐 보도 이런 걸 많이 믿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기는 해.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먼저 이제 드류 앤더슨이 뭐 이제 무슨 구라핀까지 해가면서 1옵션인 선수를 뒤로 미룰 만한 이유가 있는지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 삼성을 홈에서 3번 만났거든요. 아무래도 1차전에 나가면 홈에서 나가야 되잖아. 근데 드류 앤더슨이 홈에서는 조금 좀 안 좋기는 했더라고. 물론 이제 앤더슨이 작년에 홈에서 좀 부진했고 올해는 홈에서 잘하거든요. 그리고 3경기 중에 2경기 잘 던졌어요. 그냥 6이닝 1자책, 6이닝 2자책 뭐 이렇게 했으니까 뭐 둘 다 잘 던졌어. 근데 한 경기 좀 시계 터진 경기가 있어요. 4이닝 8실점으로 시계 터진 경기가 한 번 있다. 라는 거고 앤더슨이 작년에는 홈에서는 좀 별로였고 올해는 뭐 잘 던졌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홈 원정을 가르고 뭐 구라핀까지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요런 요소가 하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라팍 2경기에서는 또 오히려 좋았습니다. 라팍 2경기에 6이닝 2실점 7이닝 1실점 삼진 13개 잡은 경기도 있고 라팍 원저스 꽤나 좋았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인데 사실 뭐 이렇게까지 할까 싶기는 해요. 그죠? 구라까지 까가면서 굳이 뭐 3차전으로 밀어가면서 이렇게까지 생각은 좀 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아마 뭐 몸이 안 좋았던 게 사실이 아닐까 그런 쪽으로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즌 말미에 조금 안 좋았고 그리고 훈련을 제대로 소화를 못했고 그리고 SSG는 뭐 어쨌든 뭐 선발이 없기 때문에 뭐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컨디션이 좀 별로가 아닐까. 그래서 일단은 원태인의 상대 전적의 이슈라든지 그리고 앤더슨의 컨디션 이슈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감안했을 때는 8.5가 기준점이 약간은 좀 고민을 하게 만들기는 만들지만은 SSG의 불펜의 힘이 이번 시리즈에서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죠? 예. SSG가 지금 불펜 쪽에서 조병현이 실점이 하나 있었던 거, 그리고 1차전에 불펜을 거의 풀로 돌렸기 때문에 당연히 실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때 박시우 2실점밖에 없었다는 부분에서 역시 SSG의 불펜의 힘이 굉장히 대단했다 이런 거고, 상대 전적에서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원태인은 저는 그래도 기대감이 좀 있다는 생각. 그래도 8.5는 여전히 기준점이 좀 높지 않나, 예, 그런 생각 정도는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언더 정도 보고요. 승패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불확실성이 지금 너무 크거든요. 예, 무슨 뭐 주식시장도 아니고, 예,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앤더슨의 컨디션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앤더슨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SSG가 불펜을 빠르게 돌려가지고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언더 게임, 예, 그리고 뭐 타이트한 게임 정도는 되지만은 그래도 이 경기는 삼성 쪽을 좀 봐줘야 되지 않나. 예, 삼성승의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서울 SK 대 부산 KCC의 맞대결입니다. 오늘 두콘 경기고요. SK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완전 극과 극의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즌 개막전부터 이제 챔프전에서 만났던 LG 전에 대역전승을 거두면서 기분 좋게 스타트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홈에서의 개막전이었는데 홈에서 극강인 팀답게 KT 상대로 104점을 때려 넣었습니다. KT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디펜스의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때려넣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뭐 압도적인 홈발의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런 건데, 뭐 최근에 두 경기는 또 완전히 또 저점이 뜨는 경기들을 좀 보여줬어요. 그죠? 고양 소노 정관장을 상대로 패배 두 경기 모두 득점력이 80점을 넘지를 못했다라는 부분들, 상대들이 조금 뭐 고점이 좀 터진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음. 일단 뭐 정관장전을 좀 보면은 정관장이 뭐 최근에 이제 워낙 이제 뭐 분위기가 괜찮죠. 오브라이언트도 지금 폼이 나쁘지가 않은데다가 아반도, 변준영, 김종규 핵심들도 다 컨디션들이 좋은 상태고, 그리고 이 경기도 좀 뜯어 보면은 외곽 야투가 굉장히 잘 터졌거든요. 정관장이 3점이 40%나 터졌기 때문에 삼진이 꽤 잘 터졌었고, 그리고 SK는 최근 패배한 두 경기에서 역시나 외곽 효율이 좀 안 좋습니다. 이게 SK의 단점이라고 제가 뭐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그죠? SK 기본적으로 뭐 수비 나쁘지 않은 팀이고 굉장히 트랜지션 빠르고, 그리고 원이 고라는 확실한 전략이 하나 있고,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3점. 아무래도 3점. 아무래도 3점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일단은 SK는 두 경기를 딱 봤을 땐 전체적으로 턴오버가 조금 많고 3점의 야투 효율이 좀 별로였다. 3점 야투 효율이 별로인 거는 뭐 SK한테 뭐 꾸준히 따라오는 부분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턴오버들이 좀 많았다는 부분 좀 아쉬운 것 같고, 톨렌티노가 3점 옵션이 좋은 거는 있는데 이 양반이 생각보다 좀 턴오버가 좀 많고 쓸데없는 패스미스가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이 양반들이 홈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SK는 홈과 원정 차이가 정말 엄청나게 심한 팀입니다. 사실 작년에는 원정에서 나름대로 잘했거든요. 작년에 홈에서 보면은 21승 6패. 홈에서 뭐 진짜 압도적이었죠. 그리고 원정에서는 20승 7패니까 홈원정 그냥 작년에는 다 잘했어요. 다 잘했는데 제가 뭐 SK 특유의 그런 부분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죠. 꼭 경기 초반에 스타트가 늦게 걸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일반승을 하니마니 마인을 하니마니 3, 4쿼터부터 버닝을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원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 도드라진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고, 오늘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홈에서는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깨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그죠? 이 경기 최근의 흐름이나 분위기는 그냥 KCC 프렌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경기가 귀신같이 많이 뜨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죠? 최근에 경기력이나 흐름이나 뭐 일정이나 여러 가지 가면했을 때는 이거는 KCC 프렌을 찍는 게 맞는데, 이런 경기가 프렌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 점들이 좀 고민을 하게 되는 요소인 거죠. 자, 반대는 KCC입니다. KCC는 지금 원정에서만 경기를 했고요. 오늘도 원정입니다. 지금 일정은 아주 뭐 널널하게 좋아요. 원정에서 딱 3경기만 했고 서울 삼성, KT, 모비스 상대로 3경기를 치렀고 2승 1패니까 뭐 무난무난하게 선방을 해주고 있죠. 허훈하고 최준용 지금 핵심들이 없는 상태에서 2승 1패니까 뭐 기분이 괜찮아요. 그죠? 확실히 장판이 달라졌어요. 그죠?
어떤 부분에서 달라졌는 거 하니 일단은 숀농, 숀농 역시 1옵션으로도 꽤 기대치가 있는 용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모비스에서 너무 잘 못 썼다 그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었는데 숀농이 올해 뭐 칼을 가른 건지 확실히 숀농다운 시즌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 양반 저는 그래도 국밥이라고 생각합니다. 1옵션에 어울리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장판의 어떤 리스크들을 많이 지어주고 있습니다. 뭐 이 양반 4번, 5번 다 할 수 있는 양반인데 뭐 리바운드 그리고 뭐 5번 수비 이런 것도 크게 밀는 선수 아니기 때문에 장판의 가장 리스크인 골 및 포스트를 나름대로 뭐잘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뭐 핵심 라인들이 컨디션이 다 좋습니다. 뭐 송교창, 허웅, 스코어러들의 어떤 컨디션들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뭐 지난 경기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KT산 가드들이 항상 좋아요 화력들이 근데 최진강도 꽤나 뭐 메인급으로 잘 활용을 해주고 있죠 지금 허훈이 없는 자리를 1번 자리를 굉장히 잘 메워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직전 경기에서 저는 모비스를 봤었거든요. 모비스를 봤던 이유가 뭐냐면은 리바운드 때문이었어요. 그죠?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해본주를 쓰기 때문에 포스트가 좀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승현이 있고 KT전에서도 사실 리바운드가 많이 안 밀렸고 근데 장판 같은 경우는 KT전에 완전 리바운드를 개털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근거로 저는 모비스를 보기는 했고 물론 들고 가진 않았지만 근데 이 경기에서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경기에서 장판이 리바운드를 그냥 완전히 털어먹었어요. 그 중심에 당연히 이제 쇼농이나 에르난데스 또는 뭐 장재석 이런 뭐 이제 뭐 센터 라인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 좀 빛이 났던 거는 뭐 리바운드를 엄청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나바로였습니다. 나바로. 그죠. 이 선수가 진짜 뜬금포기는 했어. 이 양반이 이제 아시아 쿼터 용병이고 일단은 4번 타입 같죠. 그죠? 4번으로 이제 많이 뛰었는데 이날 이승현하고 매치업이었는데 이승현이면 그래도 뭐 방귀 좀 끼는 양반 아닙니까? 그죠? 대놓고 포스트업을 한다든지 돌파를 한다든지 정말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양반이 사실 최준용 대신해서 많이 뛴 거잖아요. 근데 득점이나 뭐 공도 생각보다 잘 뿌려주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고 리바운드도 좀 어느 정도 채워줬고 이 양반이 이날엔 그래도 뭐 경기를 어느 정도 캐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장판이 사실 앞선 두 경기에서는 리바운드가 개따였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 처음으로 상대의 리바운드를 압도했다는 거. 더더군다나 그래도 이승현이 있는 팀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장판을 앞으로 더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요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시다시피 장판은 리바운드를 잘 안 해요. 리바운드는 그래도 적극성이고 에너지 레벨이잖아. 이 양반들 비싼 고연봉자들은 그냥 백코트 나서 털레털레 뛰기 바쁘지. 근데 올해는 확실히 에너지 레벨도 좀 다른 것 같긴 하고. 그래서 아무튼 뭐 장판이 지금 핵심 라인들이 좀 빠져 있기는 한데 뭐 나바로나 뭐 그리고 핵심 라인들의 어떤 뭐 폼 그리고 뭐 션농이 역시 뭐 국밥 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당연히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5.5 프렌이 너무 구미가 당기는 그 정도 매치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기 이런 프렌이 정말 생각보다 잘 안 들어온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진짜 이거 꽤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아 이거는 프렌이 맞는데 근데 저는 요거는 조금 오늘 좀 참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는 해요. 솔직하게 5.5 마인까지 제가 갈길 자신은 없지만은 그래도 오늘은 이거는 패턴상으로는 스크가 이기는 게 맞다. 스크 승 보고요. 그래도 5.5 프렌은 볼게요. 언어번은 조금 좀 고민이 됩니다. 그죠?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장판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오버팀이고 근데 작년 대비 조금 느낌이 달라진 것 같긴 해. 그지? 작년 대비 디펜스도 원래 디펜스가 엄청나게 허벌은 팀인데 디펜스도 조금은 좀 나아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특히 포스트도 좀 단단해진 면이 있고 근데 여전히 뭐 슛감이나 이런 요소들은 좋고 그리고 SK가 당연히 홈으로 돌아오니까 득점 기대치가 확 올라갑니다. 그죠? 원정에서는 지금 78점, 75점밖에 못 넣었는데 홈에서는 이 양반들 평균 득점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고민이 들긴 드는데 그래도 장판의 어떤 체질이 그래도 조금은 변했다는 거. 그리고 SK가 지금 외곽 효율이 당연히 잘 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158점은 좀 조금 기준점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슬쩍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언더 그래서 SK 쪽으로 좀 보고요. 오늘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궁금하네요. 장판 프렌
과연 죽일지 안 죽일지. 이게 제가 봤을 때 오늘 죽이기 가장 좋은 픽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단콘, 두콘 이런 경기일 때 가장 좋아 보이는 픽들이 위험한데 그 픽이 저는 이 픽 같기는 해요. 예. 가능하면은 조금 좀 피해 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긴 합니다. 예. 예, 녹화는 여기까지